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큰 의미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다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혈관 수술을 전공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중풍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외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도관이 노후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좀 나올 수 있죠. 사람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람 혈관에서는 혈전이 되는 거죠. 그런 혈전이 사람 몸을 떠다니다가 갑자기 뇌혈관을 탁 막으면 마비가 생기고 하는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겨울 되면 이제 수도관 동파되고 겨울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힘을 준다거나 할 때 갑자기 터지는 뇌출혈이죠. 뇌경색, 뇌출혈 둘 다 안 좋지만 뇌출혈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큰 의미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다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두통이죠. 머리가 아픈 거.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에 옵니다. 나 며칠 전부터 이 뒷머리가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하고 손만 대도 너무나 소스라치게 아플 정도로 많이 아프다. 그 혈관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혈관이 따끔따끔하고 찌릿한 이런 증상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뇌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까? 아닙니다. 네. 머리뼈 두개골 바깥쪽에서 생기는 표면이 따끔거리거나 찌릿찌릿하는 이런 증상들은 말초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뇌혈관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미를 두는 두통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 머리에 벼락을 치는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꽉 맞는 것처럼 벼락 두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이 이제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뇌혈관이 약한 부위가 마치 꽈리나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다가 어느 날 이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터지게 되면 그런 벼락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통이 증상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제일 많은 다음으로 많은 증상이 이제 어지럼증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갑자기 어지러워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벽을 잡고 주춤주춤 거렸다. 다시 누웠다. 몸이 가누어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았다. 사실 그런 증상이 생기면 환자분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뇌졸중이 나도 혹시 생긴 게 아닐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제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지러움증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중추신경성 어지러움증, 또 하나는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 중추신경성 어지러움증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뇌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이에요.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생겨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있을 거고요.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이라는 건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귀 쪽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멀미죠. 차멀미나 배멀미. 배멀미 하면 얼마나 심합니까? 토하고 얼굴이 노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초성 어지러움증은 대부분 또 안정을 하고 쉬면 하루나 이틀, 2, 3일 내에 천천히 좋아지는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어지러움증 환자는 말초성 어지러움증으로 생기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다 뇌졸중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의 중심이 잘 안 잡힌다든지 걸으려고 하는데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중추신경에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전문의를 만나서 영상 검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어지러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대부분이 꼭 뇌졸중하고 관련된 건 아니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중요한 증상은 뭐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FAST라고 그래서 F는 이제 페이스, 얼굴이 이렇게 입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침이 흘려지거나 얼굴 마비가 생기는 증상. 두 번째는 팔이나 다리가 한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 그다음에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기면 이 T는 골든타임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그러면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갑자기 그런 환자가 발견되면 어떤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1번, 빨리 바늘로 손을 따준다. 2번째, 빨리 우황청심환을 먹인다. 3번, 아스피린을 빨리 먹인다. 4번, 뭐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같으니까 빨리 몸 팔다리를 빨리 피가 잘 통하게 주물러 준다. 1, 2, 3, 4번 어떤 게 답일까요? 작가님 어떤 게 답일까요? 네, 답은 네 가지 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진짜로 응급실에 10손가락을 다 바늘로 따가지고 오시는 환자들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요. 바늘로 이제 뭐 이렇게 손에 피를 내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훨씬 더 뇌졸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우황청심환은 이게 뇌졸중 응급약도 아니고 뇌졸중에 먹는 약이 아니죠. 이제 그거를 먹는다는 건 괜히 기도를 막히게 할 위험성만 있을 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환자 중에 이제 자기는 조금 이상하면 아스피린을 나는 먹어, 상비약처럼 먹어 이렇게 이제 자랑처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뇌졸중이라는 거는 막히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터지는 뇌출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상을 사실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뇌출혈인 경우에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출혈도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병원에 와서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처방해야 되는 약이지 그걸 응급약처럼 비상약처럼 드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팔다리를 주무르는 거는 이제 뇌 때문에 생긴 뭐 마비이기 때문에 뭐 주무르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도움되지는 않을 거고요. 뭘 해야 되냐? 무조건 빨리 병원으로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게 뭐 뇌졸중이라는 건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환자한테 맞는 약물이 투입이 돼야 되는 또는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머리가 아픈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런데도 나 머리 다 검사를 해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40대, 50대가 되셨으면은 그래도 한 번은 꼭 머리 혈관이나 뇌 검사를 해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려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의 뇌졸중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아까 말씀드린 부풀거나 하는 이런 병들은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증상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거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려요. 그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뇌동맥류 같은 병은 우리가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50명이 1명 있는 병인데 대부분은 그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MRI를 찍어보지 않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내게 되는데 만약에 동맥류 같은 경우는 만약 파열되게 되면은 뭐 3분의 1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PD님은 머리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해본 적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하시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 번 하면 이건 또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뇌동맥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기는 기간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저 사실은 뭐 40대나 50대 젊으신 층에서 한번 찍으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뭐 짧아도 5년 아니면 10년 정도 주기로 한번 MRI를 찍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10년이라는 주기는 이제 뇌동맥류가 없었던 뇌동맥류가 생겨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기간을 뭐 저희가 한 9년에서 10년 정도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막 매년 1년에 한 번씩 막 검사를 하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가 꼭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런 뇌혈관 질환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10년은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검진 뭐 1, 2년에 한 번씩 하고 위내시경을 할 때 다 막 속이 쓰리고 위가 아파서 위내시경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위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잖아요. 증상이 전혀 없어도. 사실 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이제 전 국민 보고 다 머리 MRI 찍어보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이제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경우들은 사실 굉장히 뭐 위험하거나 이미 늦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뭐 이 예를 별로 들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굉장히 우리 국민 여배우가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사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뇌혈관 수술하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제 그 여배우분을 한번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너무 아름다우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 역시 그 유명하신 분 다르구나 했던 그 기억을, 개인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한 번만 만약에 머리 검사를 해서 뭐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했으면 그 뇌동맥류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10년 이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그 한 번만 찍어서 예방적으로 우리가 뭐 요즘엔 다 수술 안 하고 시술로도 치료할 수,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뭐 평생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병을 모르고 지내다가 집에서 뭐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일을 당하신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언제 몇 살에 찍어보는 게 맞을까요? 그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40살, 뭐 35살. 저는 이제 저한테 뇌동맥류 수술 받는 이제 환자들 할 때 꼭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직계 가족분들은 가족력,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셔도 뭐 설령 20대, 30대라 할지라도 꼭 한 번쯤은 머리를 확인을 해보시라.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또 한 10년 있다 찍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뭐 뇌종양 수술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 20시간 걸리는 수술도 물론 있어요. 네. 뇌혈관 수술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최근 들어서 뇌혈관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머리를 오픈해서 머리를 일부를 깎기도 하고 머리를 오픈해서 뇌를 두개골을 열고 뇌 속에서 우리가 혈관을 수술하는 그런 개두술 수술법이 있고요. 우리 혈관내 수술이라고 해서 다리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죠. 동맥류 같은 경우는 코일 색존술이라고 그래서 얇은 관이나 철사 같은 걸 넣어서 그 혈관 안쪽을 채우고 메꾸는 방법이에요. 사실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호치키,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저한테 머리를 열고 나면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런 수술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조금 이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변했어요. 이제 머리를 오픈하는 수술보다는 이제 혈관 내로 시술하는 것들이 동맥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80%는 개두술, 20%면은 혈관 내 시술이었다면 지금은 역전됐어요. 60, 70%는 그런 머리를 오픈하지 않는 시술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8, 90%까지도 뭐 시술한 쪽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시술하면 뭐 금방 뭐 2, 3일이면 바로 퇴원하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또 뭐 겉에 전혀 몸에 뭐 칼댄 흔적이나 수술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뭐 남지도 않죠. 그래서 뇌혈관 수술은 굉장히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통계를 냈었는데요. 이런 뇌혈관 질환이 확실히 나이가 좀 젊어졌습니다. 뭐 40대, 30대 정도로 점점 젊어지는 추세는 확실하고요. 제 뭐 환자 중에도 진짜 20대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돼서 와서 뭐 수술 받은 환자도 있어요. 그때도 저희가 원인이 뭘까를 분석해 보면 아무튼 서구화된 음식 패턴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또 어떤 강도나 질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들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식물성 식단을 추천을 합니다. 뭐 모든 병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좋을 텐데요. 특히 뇌혈관 질환을 위해서는 육식이나 가공된 식품, 우리가 말하는 뭐 소세지나 이런 가공된 식품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뭐 약이나 영양제를 제가 특별히 권유드리지는 않는데 특히 젊으신 분들 이제 40대 초반에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안 먹으려고 저항이 심하세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 나는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고 저희가 이제 권유를 드리면 저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볼게요 하고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안 먹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똑같아요.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진짜로 살 싹 빼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혈압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혈압약을 우리가 또 끊을 수가 있는,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평생 먹는 약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혈압은 선제적으로 낮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은 꼭 드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노화, 나이 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가족력, 이미 태어난 유전자는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금연, 담배를 안 피우시는 거예요. 이미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시고 있다면 암뿐만 아니라 이런 혈관 질환의 가장 확실한 그 위험 인자가 흡연이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또 부정맥 같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렇게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라.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이런 것들이, 그리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그 고지혈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90세 넘는 환자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주 정정하게 약타로 오시는 분들을 보는 게 이제는 전혀 놀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세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모두 뇌혈관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